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잠일고 영어를 담당하게 된 김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 내신의 특징, 그리고 잠일고 영어의 특징,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관한 안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등 내신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적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교과서 2과의 외부 지문이 조금 추가된 정도였고요. 그리고 범위가 곧 문제였는데요. 수업 시간에 다룬 개념들만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범위도 적고 변형도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시험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교과서가 2과인 건 똑같지만 외부 지문이 평균 20개 정도로 아이들이 학습해야 할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미 중학교 때 모든 내용을 배우고 올라왔던 전제 하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니기도 하고 외웠다 치더라도 변형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암기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고등 영어에서 요구되는 것 첫 번째로는 독해력인데요. 범위도 많고 변형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도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가 되고 시험 문제들도 모의고사 기출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어서 독해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해력을 키워서 어떤 글을 보더라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 친구들은 내신은 물론이고 모의고사, 수능까지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전반적인 어법인데요. 범위가 존재하지 않고 밑줄이 쳐 있지 않거나 서술형에서 지문 전체에서 알아서 골라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영어 문장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문 분석, 문장 구조를 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밑줄이 왜 여기 쳐 있는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뭔지 스스로 출제자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어법 또한 수월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잠일고 영어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잠일고의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과의 모의고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휘 프린트가 있는데요. 영영풀이가 함께 써 있는 어휘 프린트까지 시험 범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22년도까지는 교과서가 적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2023년도 이후로는 교과서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잠일고 영어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어휘 프린트까지 시험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어휘에서 변별력이 생기기도 하고요. 초반부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후반부에 쉬운 문제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멘탈 관리를 하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지의 길이가 긴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교입니다. 실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유형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법인데 문장 전체에 밑줄이 쳐 있고 2개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정답인 1번을 보시면 선행사 더웨이 뒤에는 관계부사 하우를 함께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5번 정답 같은 경우에는 더비교급을 물어보는 문제여서 앞에 더만 붙여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개념 모두 중3 수준의 어법으로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어법인데요. 아까와 다르게 단어 하나하나에 밑줄이 쳐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첫 번째 정답인 2번을 확인해 보시면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더라도 단수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s를 붙여주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demand라는 동사는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동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절에서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걸 맞춰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미리 암기를 해놓지 않았다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시그니처인 영영풀이 문제인데요. 영영풀이를 보고 어떤 단어인지 유추를 하고 이 단어가 지문 내에 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요약문 빈칸인데요. 아무래도 요약문이기 때문에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어휘력까지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확인하고 재진수를 연습을 해놨어야 되고 철저한 어휘 암기까지 뒷받침이 되어줬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빈칸과 변형인데요. 원문에서는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변형이 되긴 했지만 나의 의지를 가지고 훈련시킨다라는 동사는 통제하다로 바뀌었고 뇌라는 단어는 정신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어 자체도 어렵지 않고 크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형이 됐지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밀고 영어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무래도 어휘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표제어는 물론이고 동반이어, 영영풀이, 파생어까지 꼼꼼한 암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밀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서 나오는 개념이 고정적인데요. 보통 동사와 관련된 걸 많이 묻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개념을 많이 외워놓고, 그리고 지문 내에서 특이한 어법들까지 모두 확인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물론이고 글의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독해력까지 키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 수업에 관한 설명인데요. 맛보기 구간에서는 자밀고의 기출을 풀어보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이러한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타겟팅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본격적인 내신 범위가 시작하고 파이널 기간에서는 손필기 자료 배부와 함께 동영 모의고사까지 함께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다지고 들어갈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내신 교재인데요. 수업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은 물론이고 주제 재진술, 내용 이해, 그다음에 어법 포인트, 단어 포인트, 구문 포인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 문제 교재가 과제로 나가게 되고요. 맞춤형 단어장까지 함께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널 교재인데요. 손필기 자료로 구문 포인트,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정리가 되어져 있고 글의 전반적인 흐름, 배경 지식, 단어 동반이어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범위 외적으로 추가로 나가는 주간지 과제인데요. 아이들의 기본기를 위해서 나가는 과제로 문법부터 독해까지 고1 기출 모의고사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와 소통인데요. 매 수업과 클리닉마다 성취도, 진도, 특이사항들을 모두 정리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일리 레포트를 전송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자, 카톡, DM 등 아이들이 편리한 수단으로 저와 24시간 소통을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2, 3학년 때는 수월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